예,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 베트남입니다. 호치민의 남현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호치민에 있는 남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 세계를 향해서 취임 이후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한국도 철강 분야부터 타격이 있을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아시아 여러 국가들, 그중에서도 베트남, 최근 몇 년 동안 대미 수출 흑자가 좀 크게 늘었죠. 네, 맞습니다. 작년 베트남은 경제 성장률이 7%였는데요. 이는 폭발적인 미국 수출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만 1,2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8%가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 대미 수출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철강 부분 또한 베트남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143%가 증가했거든요. 한국의 철강 수출이 7%대인 것과 비교하면 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인 거죠. 그래서 관세 전쟁의 표적이 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네, 대미 수출 흑자 증가세가 정말 폭발적인데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또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냐 이런 또 걱정이 나오는 거죠. 베트남 정부 대책 어떻게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베트남의 판 민진 총리는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베트남에서 낮추고 미국산 물품의 수입을 늘려서 타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보잉 항공기와 LNG 천연가스와 같은 것들을 더 수입할 계획인데요. 근데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는 1,000원치 팔고 미국 물건 100원치 정도 사오는 격이라고 해서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더 걱정스러운 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그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확한 수치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분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외국 자본 기업 중심의 가공 무역이 수출을 주도했고 여기서 한국 기업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특히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타격이 아주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타격이 삼성전자의 타격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초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베트남에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한 달 유예하긴 했지만 25% 관세라든가 일본, 한국에게처럼 가혹하게는 안 할 거다 이런 좀 기대에 섞인 전망도 있잖아요. 실제로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결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저가 상품을 공급하는 거점으로서 베트남은 꼭 필요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체제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아마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는 압박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관세를 높이 올리면 또 미국 물가 상승으로 또 내부 반발도 커질 수 있으니까 대체제가 필요하다. 그게 베트남일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베트남 여행 다녀보신 분들 너무 잘 아실 테고 베트남이 또 유명한 커피 생산국이잖아요. 브라질과 함께 세계 2대 커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네, 맞습니다. 네, 브라질은 세계 커피 생산량의 39%, 그리고 베트남은 16%를 생산해서 두 나라가 전 세계 커피의 55%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아라비카 원두, 그리고 베트남은 로부스타라고 하는 원두를 주로 생산하는데요.
로부스타는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사용되는 원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면서 로부스타 원두의 최대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행 가면 베트남에서 인스턴트 커피 선물로 이렇게 또 많이 사오기도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네네. 커피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원두 가격이 네, 상승했다고 맞습니다. 하죠. 어느 정도일까요? 네, 커피 드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를 비롯해서 편의점 커피, 인스턴트 커피, 캡슐 커피 등등까지 네. 모조리 다 거의 뭐 200원에서 많게는 400원까지 가격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소위 말해서 커피플레이션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원두 가격 오르는 이유는요? 아, 네. 그게, 환율 인상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원인은 주요 생산국 두 곳의 원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엘니뇨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네.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두는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해서 문제는 이상 기후 현상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기후 이상과 관련해가지고 커피 원두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베트남 농민들도 재배가 까다로운 커피 나무 대신에 두리안이라든가 다른 대체 작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또한 커피 원두 공급량 감소에 영향을 줘서 작년 대비 12.5%가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또 직격탄을 주고 또 이걸로 또 생산 규모가 줄어들면 이게 또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건데 커피 가격 상승이 네네. 일단 베트남의 중요한 수출품이 또 커피 아니겠습니까?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사실 베트남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제가 네. 자료를 사실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은 잘 모르겠고, 사실은, 커피 가격, 원두 가격을 위한 그런 정책은,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사실 그 타격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원두보다는 다른 대체 작물, 두리안과 같은 다른 대체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호치민에서 남현정 통신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